안녕하세요, 강희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생 모으셔야 될 가장 매매하기 괜찮은 미국 ET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강희사님은 개별주 전문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커버드 콜도 그렇고 두배 ETF도 그렇고 ETF 매매 굉장히 사랑하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에 나름 조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어떤 ETF를 모아가면 좋은지 가장 좋은 최고 ETF를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연히 ETF가 뭔지 먼저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겠죠. 내용이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ETF는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설계된 인덱스 펀드인데요. 특정 지수라고 하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 같은 지수가 있죠.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저번 강의 한번 보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특정 지수들을 그대로 복제한 인덱스 펀드가 증권 거래소라는 플랫폼에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상장돼 있는 금융 상품을 ETF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ETF를 사야 되냐? ETF가 사실 굉장히 많죠.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도 있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라고 한국에서 운영하는 ETF지만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VOO나 파이나 IVV나 QQQ나 QQQM이나 너무 많아요.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타이거 운용사가 운영하는 ETF나 코덱스 운용사의 ETF나 에이스 운용사의 ETF나 정말 많은 ETF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네 다 고만고만하고 수익률도 다 고만고만한데 세금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미국 ETF를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낸 금액에서 22%를 세금을 내야 돼요. 250만 원은 깎아주기는 하지만 250만 원을 제외한 22%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배당을 받으시면은 배당에 대한 세금도 15.4%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구매를 하실 경우에 15.4%의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22%보다 7%가량 싸니까 국내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국내 상장 ETF로 수익을 크게 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돈이 많으셔가지고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수익이 종합 과세로 편입돼가지고 나중에 좀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시거나 따로 돈을 버시는 게 있으신데 수익도 2천만 원 초과로 나면은 요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수익 플러스 여러분들이 버시는 돈 요게 합쳐져 가지고 종합과세로 편입이 돼서 과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수익 크게 내실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요거 샀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요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을 배당소득세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소득, 간주배당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요거는 세법상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ISA 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도 10%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내고요. 배당금도 10%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내고 심지어 세금이 전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수익을 내셔도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내셔도 10% 정도만 세금을 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해외 상장된 ETF를 매매하실 거면은 반드시 ISA 계좌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ISA 계좌에 10억 박으면 되나요? 여기 10억 넣고 바로 몰빵 때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 한도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한 계좌이기 때문에 ISA 계좌에 2천만 원 채우시고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가로 1억 더 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일반 계좌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1억을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넣을지 미국 상장된 ETF에 넣을지 요거를 결정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백수셔가지고 추가 소득이 없으시면은 그냥 배당 소득세 내면서 국내 상장 ETF를 넣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로 수입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해외 상장 ETF 넣으시고 양도세 22% 내는 게 마음 편해요. 요걸로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시면 나중에 진짜 머리 아파져요. 번볼이 오르고 종속세 오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는 한도 가득 채우시고 추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냥 미국 상장 ETF 요거 사시는 게 마음 편하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의 신이어서 1천만 원 투자한 게 2천만 원이 돼버렸네요. 1천만 원을 버신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미국 상장 ETF를 매매를 하셨을 경우 250만 원 공제가 되고
7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22% 때려가지고 1000만 원 수익 냈을 때 165만 원 세금이 나오고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제되는 건 없지만 세율이 낮기 때문에 154만 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종소세에 편입이 돼서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ISA 계좌로 수익을 내시면은 200만 원 비과세 혜택 받고 800만 원에 대한 9.9% 세금 내가지고 79.2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고요. 요거는 뭐 종소세에 편입되지도 않고 요것만 딱 내면 끝이기 때문에 해외 ETF는 반드시 ISA 계좌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ETF를 매매를 할 거냐 그거를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S&P 500이나 나스닥 둘 다 그렇지만 우여곡절이 몇 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항상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을 추종하는 ETF 또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 둘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ETF 같은 경우에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VO나 스파이나 IVV,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QQQ나 QQQM이 있고 국내에 상장된 대표 ETF는 타이거 운용사나 코덱스 운용사나 에이스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이런 ETF들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부터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ETF가 가장 좋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한국 ETF 먼저 비교를 할게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랑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까지 이렇게 6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6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전부 다 고만고만한데요. 1년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이 비슷해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은 수익률이 28.7%,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은 수익률이 25% 정도 나오고요. 1년 기준 말고 3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3년 기준으로 봐도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근데 여기서 3달 기준으로 보면요.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은 소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은 그래도 좀 눈에 띄는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나스닥을 보는 게 맞고요. 나스닥을 추종한 ETF들이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간다. S&P 500을 추종한 ETF들은 조금 덜 올라가지만 방어력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할 때 시원하게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을 볼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세 개가 수익률이 다 고만고만한데 뭐를 봐야 될까요? 얘네가 운용사도 다 빵빵하거든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사도 다 멀쩡한 ETF고 이럴 때는 그냥 운용사 수수료랑 배당을 보면 되는데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가장 높네요. S&P를 제외를 하고 봤을 때요. 사실 배당락이 되는 거라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0.01, 0.0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뭐 수수료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ISA 계좌에 먼저 채우셔야 될 ETF 1순위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S&P 500 요걸로 채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전략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는 너무 부자여가지고 ISA 계좌 2천만 원 한도 벌써 다 채웠다. 추가로 더 넣을 계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권해드릴 ETF가 있는데요. 미국 ETF에 추가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미국 ETF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VOO와 스파이와 IVV 그리고 QQQ, QQQM까지 이렇게 5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일단 QQQM이랑 QQQ가 나스닥 100이고요. 아래 3개가 S&P 500인데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나스닥 100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년 수익률을 봐도 나스닥 100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3개월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S&P 500 수익률이 더 좋아요. 나스닥 100 수익률보다. 그리고 1개월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S&P 500은 수익이지만 나스닥 100은 손실인 거를 알 수 있죠. 미국에 상장된 ETF도 비슷해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S&P 500,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겠다면 나스닥.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가장 볼만한 ETF를 한번 찾아볼까요? 얘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인베스코 같은 굉장히 큰 운용사들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문제나 순자산 문제나 ETF의 신뢰도나 그런 거는 뭐 따질 필요 없어 보이고요. 해외 ETF인 만큼 수수료가 얼마냐?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S&P 500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수수료가 VO가 0.03, IVV도 0.03, 스파이가 0.09, 살짝 비싸죠.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VO가 사실 대표적인 ETF예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스닥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QQQ와 QQQM이 있는데 QQQ보다 QQQM이 보수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ISA 계좌 다 채우신 분들은 QQQM으로 추가적으로 더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어느 타이밍에 얼마씩 사면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현재 주식에 넣으실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에 50% 있잖아요. 500만 원은 아무 때나 아무 자리에서 사셔도 돼요. 저라도 그렇게 투자를 할 거고요. 왜냐면은 미국 나스닥은 우여곡절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절반을 넣어도 조정 후에 결국에는 올라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0만 원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26,000원까지 빠진다면은 저는 요 구간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더 빠지면은 어떡하나요? 나는 돈이 없는데 더 빠지면은 큰일 아닌가요? 그렇게 큰일은 아니고요. 만약에 23,000원까지 더 빠지면은 추가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미 1000만 원 다 썼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하나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갑자기 뭐 북한이 미국한테 핵미사일 날리면은 일주일 안에도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최소 3달 정도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3달 동안 빠지기만 했을 때 이 자리로 오는 거지,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달 동안 빠지기만 해가지고 요 자리까지 왔을 때는 여러분들 돈 다 쓰시고 3달 동안 근로소득이 있으실 거잖아요. 백수이신 분들은 사실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뭔가 3달 동안 추가 소득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추가 소득을 23,000포인트에서 더 담아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주식은 항상 빠질 때마다 기회였고 일찍 시작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매매가 아니더라도 늦기 전에 미국 주식에 대해 깊게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ETF에 대해 깊게 공부해 보시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세금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